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이 36.2도로 가장 높았으며 금산 35.6도, 예산 35도, 당진 32.8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에도 지역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보령시 동대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57살 A씨가 온열 손상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발생한 온열질 환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충남에서는 닭과 돼지 등 폐사한 가축이 41만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충남 천수만 해역의 수온이 관심 단계 기준선인 26도를 넘어서 충남도는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수온 현장 대응팀을 가동했습니다. 논사는 임금에게도 진상했다는 온몸이 까만 흔히 오골개라 부르는 연산오개의 원산지입니다. 가금류 가운데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연산오개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 MBC는 멸종 위기에 처한 연산오개의 실태와 문제점을 오늘과 내일 연속 보도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리와 깃털은 물론 뼈까지 온통 까만 연산오개입니다. 우리나라 재래종 닭으로 198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가금류로는 유일한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연산오개의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건 지난 2016년을 전후해서부터입니다. 보통 30% 안팎이던 산란율이 지난 2016년 흑두병 발병 이후 10%대로 떨어지더니 올 상반기에는 8.6%에 그쳤습니다. 흑두병은 토양 오염으로 인한 풍토병입니다. 여기에 계속된 근층 교배와 성비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올해 부화한 570여 마리 병아리 가운데 암컷은 100여 마리 정도, 대여섯 마리에 한 마리꼴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암수 비율은 5대5 혹은 4대6 정도입니다. 종계의 노후화도 문제고요. 산란율 저하도 문제고요. 성비 불균형도 문제고요. 질병, 토양 오염도 문제고요. 지금 총체적인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농장은 40년 가까이 한 곳에 있다 보니 토양 오염이 심각하고 바로 인근에 대규모 닭농장이 있어 AI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AI가 발생하면 반경 500m 안쪽에 들어있는 오개 농장은 무조건 살처분 대상입니다. 농가에선 멸종 위기를 말하는데 정작 관리 감독을 맡은 논산시는 전혀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1차적인 책임 관리는 소유자가 하고 그 이후에 2차적인 관리는 지정권자인 문화재청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문화재청 역시 지난 2011년 이후 사료비와 방역비 등 매년 5억 원가량을 지원하면서도 종합적인 종 보존 계획 하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10여 년 전 이미 농장 이전과 혈통 관리를 위한 연구 등을 주문했습니다. 전체적인 좀 종 보존 관리 종합 계획 같은 거를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서는 논산시랑 저희랑 공감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산오개는 2016년 이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에게도 진상됐던 천연기념물 265호 연산오개. 하지만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지 불과 40년도 안 돼 멸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충남 아산시 장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내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소방당국은 여름 휴가로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친노 좌장으로 꼽히는 이해찬 의원이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돼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해찬 의원과 함께 충청권 의원으로 당권 도전에 나섰던 박범계 의원은 본선행에 실패했습니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세 후보를 대상으로 다음 달 25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며
특히 첫 충청권 당대표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지로 대전이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6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마련해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진료과에 60개 병상 규모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2021년 개원 목표를 건립하며 그 운영은 충남대학교 병원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전 1호 병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의 어린이 재활병원 2곳, 외래와 낫병동 중심의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6곳을 추가 건립해 모두 9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경쟁과 경영난 등으로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충남 지역에서만 2만여 개 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폐업한 소상공인 업소는 19,000여 개로 소매업이 36.6%, 음식업이 30.7%를 차지해 이들 업종들의 시장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개업업소는 4만 3천여 개로 역시 음식업과 소매업이 전체의 76.1%를 차지했습니다. 2019학년도 4년제 대학 수시 모집이 오는 9월 예정된 가운데 지역대 수시 모집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전권 주요 사립대학들의 수시 모집 비율은 한남대 84.75%, 대전대 86.1%, 배재대 86.5%, 모건대 80.8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립대인 충남대의 수시 비율은 66.9%로 지역대 가운데 가장 낮았고 한밭대는 75%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대학 관계자들은 우수 학생 우선 확보를 위해 수시 모집 비율을 높이는 추세라며 2020학년도에는 수시 선발 비율이 90%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전시가 오는 2021년까지 대덕특구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마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비 360억 원 등 총 798억 원을 투입해 5세대 무선통신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 개발과 함께 실증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마형 스마트시티는 유성구 과학공원 내거리에서 궁동 내거리와 신구교 내거리를 거쳐 탄립 3거리까지 이어지는 31.89km에 조성되며 스마트 안전소방서와 스마트 공용 자전거, 가로등 등이 설치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